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2급 103회 8월 6일 날 시행됐던 실기 문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실무시험 충천물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충정물산.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다. 전산회계 2급은 법인이 아니라 개인기업이고요. 지금 이 회사는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구나. 요거 먼저 알아두셔야지 돼요. 자, 문제 1번을 보니까 다음은 충정물산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여기 문제 1번 이거 나올 때 거래처인지 우리 회사 거인지 그거 잘 구분하셔야 되겠죠? 지금 여기는 거래처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비교해가지고 저기 기록하라는 뜻이고요. 문제에서 주소 입력할 때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이라는 뜻은 조회하지 말고 그냥 때려 입력하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시험 보러 가셨을 때 거기 컴퓨터가 인터넷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무사회 시험에서는 주소 우편번호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여기 주어진 대로 그대로 그 주소만 입력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얘도 우리 실기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103회 2교시 클릭하셔가지고요. 텍스 여기 아이콘 보이시죠? 예, 설치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수험번호는 얘가 몇 번이냐면 2211 그다음에 1112 이름은 여러분들 이름 써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설치 누르시고요. 자, 여기 나타난 여러분의 개인 정보 정확한지 시험 보실 때 꼭 보셔야지 되고요. 문제 유형 또 이거 잘못 누르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A형이에요. 그 다음에 감독관 번호는 몇 번이냐면 591이에요. 여기 거 591. 그 다음에 로그인 하시게 되면 시험 시작될 거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나오죠. 자, 이제 문제 보고서는 입력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봐야 되니까.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증 나와 있어요. 이 사업자 등록증과 지금 컴퓨터에 우리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비교해서 틀린 것만 수정해 주시면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충정물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 회사 등록을 봐야 되겠죠. 우리 거니까 충정물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차이가 있는지. 자, 우선 팔기 이런 건 상관없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변동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일반과세자라고 되어 있고요. 대표자명이 최기수가 아니라 누구로 되어 있어요? 최성호라 되어 있네요. 여기 최성호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대표자 주민번호 이런 건 안 나와 있고요. 생년월일 나와 있네요. 70년 1월 2일 70년 1월 2일 근데 뭐 뒤에 주민번호는 없죠. 상관할 거 없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소를 보니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기 독립문 8길 3 이것도 뭐 그대로 잘 돼있네요. 손댈 필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태 보세요. 업태는 여기 제조라고 되어 있는데 업태 도소매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도소매로 바꿔주시고요. 종목도 전자제품 얘는 이상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엔터 치고 넘어가시다 보면 사업자 뭐 전화번호 이런 건 나와 있는 게 없죠. 손댈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 연월일을 보니까 사업자 등록 중에 개업 연월일은 2015년으로 되어 있어요. 얘는 2017년으로 되어 있죠. 요거 바꿔주셔야겠네요. 그래서 2015년 02월 01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됐어요.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손댈 거 없고요. 맨 밑에 이 관할 세무서 여기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준 곳이 서대문 세무서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서대문 세무서 맞죠? 자, 이렇게 고쳐주시면
여러분이 FAT 2급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또 1급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프로그램은 조금 다를 뿐이지 내용 사용하시는 데는 그게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네요. 문제 2번을 보시니까 다음은 충정물산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입니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 부분은 추가 입력하래요. 자, 지금 당기순이익이 1,415만원 나와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보도록 하죠. 당기순이익에 차이가 있죠. 손익계산서 하나하나 맞춰보시면 돼요. 상품 매출로 1억 3,700, 예, 맞네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1억 700, 얘도 이상 없이 맞고요. 그 다음에 급여는 1,400, 1,240만원, 1,240만원인데 입력이 오류가 돼서 2,100으로 나와있죠. 이거 수정해주면 되겠네요. 1,240만원으로 이렇게 수정해주세요. 그 다음에 복류생비 140만원 맞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 332만원 맞네요. 감가상각비 17만원, 보험료 22만원,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10만원, 그 다음에 이자 근데 못 빠졌죠. 차량 유지비 밑에 소모품비가 있어야 되는데 소모품비가 없어요. 소모품비는 입력해 주셔야겠죠. 밑에 클릭하셔서요. 소모품비 조회해서 금액은 19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금액을 보니까 당기순이익 1415만원 딱 맞죠? 그럼 다른 거 더 볼 필요 없겠네요. 다 맞을 테니까.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이자 수익 50만원, 잡이익 150만원, 기부금, 잡손실도 있네요. 큰일 날 뻔했네. 잡이익 150만원에 잡손실은 얼마예요? 잡손실이 5만원 나와 있네요. F2 눌러서 잡손실 금액은 5만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금액이 근데 왜 차이가 나지? 잡손실 5만원. 이자 수익. 그래요? 그럼 빼버리면 되겠죠. 클릭하셔서 뺄 때는 위에 보시면 삭제 있죠. 삭제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딱 맞네. 기부금이 없었네. 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조회해서 주어진 자료하고 매치만 시키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 입력하라는 뜻인데 신규 거래처 입력하라는 뜻이죠. 이번에는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거래처 추가로 입력 등록해달라고 그러고요. 그대로 그냥 보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있으니까 보고 그냥 입력해 달라는 뜻이겠네요. 자, 프로그램에서 거래처 등록 클릭하시고요. 그럼 여기 맨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코드 번호가 몇 번이냐면 330번이래요. 330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은 영랑실업이래요. 영랑실업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시라고 되어 있나 보니까 유형 매출로 해달라 그랬죠. 여기 유형 동시가 아니라 매출 클릭이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2732 258 68. 대표자 성명은 김화랑. 그 다음에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전자제품. 자, 주소는 강원도
속초시 영랑로 5길 3 이렇게 하고 그 밑에 가로 쳐 있는 거 있잖아요. 동 나와 있는 거. 그건 이렇게 밑에다가 보니까 보편적으로 표시가 되더라고요. 뭐 옆에 입력했다고 틀렸다고 하지는 않겠지만은 여기다가 영랑동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 주어진 자료 다 입력이 끝났죠. 빼먹은 거 없으면 돼요. 다 입력 끝났네요. 이렇게 거래처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를 볼까요? 4번, 입도 하나가 더 있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판관비 항목에 복리후생비 계정에 적요 추가 등록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판관비에서 복리후생비 찾으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여기 클릭하시고요. 판관비에서 복리후생비 811번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 여기 대체적요에다가 대체적요 여기 있죠. 밑에 현금적요 대체적요 있는데 여기에다가 3번 대체적요에다가 3번 직원 회식비 신용카드 결제 이렇게 입력하실래요. 여기 적요 등록과 갖다가 적요 등록을 어디서 찾아서 어떻게 입력하는지 아는 그런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회계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질문하는 것이라는 얘기라고 보이겠죠.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문제에서 지금 2번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다음 파트 문제 4번은요. 일반전표 입력 문제예요. 여기 전산회계 2급에서는 4번 문제가 제일 메인이에요. 총 3점씩 해서 8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잠깐 점수 좀 볼게요. 여기 기초정보 입력에서 전산회계 2급은 문제 1번에 6점짜리가 나와 있고요. 문제 2번에 6점, 문제 3번에 6점. 그래서 기초정보 관련된 점수만 실기에서 무려 18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만 잘 입력하셔도 여기선 가능하면 틀리시면 안 되겠죠. 4번 문제가 이제 24점짜리인데 여러분이 배웠던 대로 이제 날짜별로 회계처리 일반전표 입력에 입력해 달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7월 20일 거래부터 볼게요. 거래처 영우상회로부터 회수한 외상 매출금 2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됐대요. 그러면 얘는 지금 돈을 받았잖아요. 받은 상태니까 7월 21일 날짜에 차변에다가 지금 현금 수령했다고 그랬으니까 현금 200만원 받은 거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계좌로 800 입금이 됐다 했으니까 보통예금 여기 계좌에다가 800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얘 지금 돈 왜 받았어요? 외상매출금이라 그랬어요. 외상매출금 총 금액은 1000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외상매출금은 매출채권 받은 거니까 거래처 뭐 입력해 줘야 돼요? 영우 상회라고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된 거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에서 날짜는 7월 21일이라고 되어 있죠. 21일 차변에 현금 받았어요. 금액은 200만원. 또 차변에 보통예금 세무사회 시험에서는 예금 금융기관 써주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거래처 여기 800만원 받았다고 하고요.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여기 거래처는 영우 상회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문제 1번에서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회계 처리가 마무리된 거랍니다. 자, 8월 5일 거래 볼게요. 8월 5일 거래는 매장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 2천만 원에 취득했대요. 대금은 당좌수표 발행에 따르면 당좌예금 써야겠구나 라는 것도 아셔야 될 것이고요. 여기 토지 취득할 때 취득세도 나와 있죠. 얘는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 자, 차변에 지금 토지 값은 유형자산 토지는 2천만원짜리래요. 그러면 대변에다가는 2천만원에 대해서 회사에서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면 그 대금은 우리 당좌 예금에서 인출이 돼서 빠져나갈 테니까 2천만원 똑같이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 지금 취득했는데 여기 취득세가 나와 있어요. 이 취득세는 토지를 취득할 때 부대비용이니까 이 금액은 어디다 포함시킨다? 토지다가 포함시켜야 되죠. 그래서 얘는 똑같이 토지라고 써주셔야 되고 금액은 40만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저는 여기 토지 그냥 2천만원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우리 회계 기록할 때는 2천만원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고 여기 금액을 얼마로 바꿔주셔야 돼요? 2,040만원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2,040만원 바꿔주시고 40만원은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그러니까 얘는 없애주시고요. 대변에다가 현금 40만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요 두 번째 문제도 마무리가 되겠죠. 지금 여기 나온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회계 원리 수준에서 배웠던 문제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도 여기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이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8월 5일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토지 금액은 2,040만원짜리,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2천만원은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갔으니까 당좌예금 2천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금으로 줬대요. 이거에 대해서 40만원. 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게 되면 얘도 회계 처리가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26일 거래네요. 영업부 직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회사부담분, 국민연금 회사부담분은 뭐라고 써야 되죠? 물론 나왔겠네요. 여기 국민연금 회사부담분은 99만원. 이고 여기 9만원은 여기 세금과 공과 계정을 사용해서 써달라고 했고요. 직원부담금 9만원은 지금 두 개 합쳐서 예수금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건 물어본 거네요. 여기서는 직원부담분은 뭐라고 써 있겠어요? 예수금이라고 써 있겠죠. 그러면 얘 납부할 때는 어떻게 납부해요? 납부할 때는 차변에 우리 월급 지급하면서 예수금 빼놨던 거 여기서 사용해야죠. 이거 납부하는 거니까 예수금 9만원 이렇게 해주시고, 대변에 18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에 따르니까 보통예금에서는 얼마가 이체가 되느냐면 18만원이 이렇게 이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회사부담분은 여기 세금과 공과라고 9만원 이렇게 써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회계 처리가 마무리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예수금 급여 나갈 때 직원들 예수금으로 띄어놨던 금액을 이렇게 납부할 때 예수금 대변에 있던 걸 차변으로 이렇게 빼고 납부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는 문제죠. 자, 그러면 저도 똑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 8월 26일 날짜로 입력을 해볼게요. 이 날짜는 8월 26일. 차변에 예수금 빼주셔야 되고요. 예수금은 9만원. 그 다음에 여기 세금과 공과라고 그랬죠. 세금, 아이고, 세금과 공과 800번대로 9만원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18만원 이체가 됐어요 라고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니까 9월 8일 날짜네요. 영업사원들 식사비, 그럼 얘는 복류생비겠네요. 서울식당에서 식사하고 카드를 결제했어요. 그러면 얘는 미지급금 되겠죠. 그래서 얘는 분계를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차변에
복리후생비 금액은 20만원. 대변에다가는 미지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해놓고서는 금액 20만원. 자, 이렇게 카드로 결제하면 거래처는 무조건 신용카드사 쓰라고 그랬었죠. 신용카드사는 어디로 써야 되겠어요? 거래처 우리카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도 그대로 입력해 볼게요. 날짜는 9월 8일. 차변에다가는 복리후생비 금액은 20만원.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여기는 카드는 우리카드 20만원.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뭘까 봤더니요. 9월 20일 거래고요. 거래처가 사용할 마스크 10만원 구입, 현금 구입했대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받았다고 하네요. 거래처가 사용할 거니 얘는 접대비가 되겠구나 알 것이고요. 이런 문제 여러분 회계상 거래 많이 풀어봐서 아마 이제 익숙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얘도 한번 제가 미리 분기를 해볼게요. 거래처가 사용할 마스크라고 했으니 차변에다가는 여기 접대비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10만원 쓰시고요. 대변에다가는 현금 구입했다 그러니까 현금 10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전체 금액이 다 현금이니까 출금전표로 처리하면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출금전표로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날짜는 9월 20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금 해놓고서는 접대비 금액은 10만원. 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는 10월 5일 거래네요. 선진 상사로부터 사무실 비품 250만원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대요. 이거 뭐 간단하게 차변의 비품 벌써 가르쳐 줬죠. 근데 얘는 상품이나 원재료 우리 일상적인 상거래가 아니므로 외상으로 줬다 할지라도 외상 매입금하면 안 되죠. 얘는 미지급금으로 해주셔야겠네요. 자, 그래서 얘도 분계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분계하시란 얘기예요. 차변에다가 비품 써주시고요. 250만원. 대변에다가는요. 이거 대변에다가는 얘는 미지급금 하시고 250만원. 자, 거래처 써주셔야 되죠. 거래처 어디에요? 거래처는 선진 상사. 이렇게 거래처까지 입력해 주셔야지 잘 입력하신 거랍니다. 자, 그럼 얘도 제가 입력을 해 볼게요. 날짜는 10월 5일이라고 그랬었고요. 10월 5일. 차변에다가는 비품 쓰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250만원.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거래처는 선진상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7번은 뭔가 봤더니 11월 30일 한성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하고요. 보증금 5천만원 여기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대요. 임대차 계약 기간은 보증금 즉시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보증금 준 이 금액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본 거죠. 자, 보증금 5천만원 뭐라고 쓰면 돼요? 임차 보증금 쓰면 되겠죠.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쓰시란 얘기고요. 그래서 차변에다가 임차보증금 아까 기타 비이동자산이었었죠. 5천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 거래처 주한성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주한성 보증금.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에서 빠져나갔대요. 보통 예금에서 5천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회계 처리가 마무리 되는 거겠죠. 자, 날짜는 11월 30일 해주시고 차변에 임차 보증금 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한성 5천만원,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에서 5천만원 나갔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8번 문제를 보니까 12월 9일 거래고요. 대한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4개월간 차입하기로 하고 선이자 이만큼 제외한 잔액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대요. 선이자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 처리하래요. 하나의 전표로 입력해보세요. 그랬는데 뭐 입력하는 거 어렵진 않겠죠. 자, 12월 9일날 차변에 지금 4개월간 차입하기로 하고 돈 들어온 거 보니까 보통 예금에 500만원 중에서 12만 5천원 빼게 되면 금액이 487만 5천원이 들어왔겠네요. 대변에 4개월간만 빌려 쓰기로 했으니까 단기 차입금 쓰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500만원. 단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누구한테 부채인지 대한은행 거래처 써주셔야 되고요. 여기 선이자 띈 거 이자로 써달라 했으니까 이자 비용 해서 금액은 15만원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계정도 마찬가지로 저도 화면에다가 입력해 볼게요. 날짜는 12월 9일 12월 9일 입력하시고요. 차변에다가는 보통예금 해주시고 487만 5천원, 그 다음에 이자 비용 15만원, 12만 5천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대한은행 500만원.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일반 전표 입력에서 8문제, 한 문제당 3점씩 총 24점에 대한 문제 한번 쭉 입력을 해보신 거네요. 자, 5번 문제는 두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3점씩 해서 오류 수정하라는 문제예요. 10월 1일 보통 예금 계좌에서 출금된 10만 1,000원은 모두 순천 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지급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1,000원은 계좌 이체 수수료였대요. 자, 그러면 10월 1일 거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날짜 10월 1일 거 조회를 했더니 외상매입금 다 갚은 건데 외상매입금이 다 아니란 얘기죠. 외상매입금은 10만원만 외상매입금이고 나머지 1,000원은 차변에 지금 이자 수수료 비용이라고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 비용 800번대로 쓰세요. 800번대 수수료 비용 쓰시게 되면 831번이죠. 831번 수수료 비용 해서 1,000원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날짜는 11월 26일 거래처 순천 상사로부터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40만원을 가수금으로 일단 처리해 놨대요. 그런데 여기 외상매출금이 회수된 것이다 라고 알게 됐죠. 이건 같은 달에 지금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계정 수정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1월 26일 조회해 보시고요. 가수금이 아니라 얘는 외상매출금 회수된 거라고 그러죠. 외상매출금으로만 이렇게
회계 처리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은 그 결산 정리사항 문제예요. 문제가 모두 4문제가 나와 있네요. 하나에 3점씩. 자, 그럼 결산 우리 많이 연습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하기야 뭐 결산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문제가 보험료 처리죠. 자, 5월 1일 날 처리했대요. 5월 1일 영업부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 90만 원을 지급했대네요. 전액 비용 처리했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처리했다는 뜻이냐면 5월 1일 날 보험료 내면서 차변에 보험료 즉 비용 처리법이네요. 얘는요. 90만 원 이렇게 냈다는 얘기고 대변에 뭐 현금 냈다고 가정을 할게요. 90만 원 이렇게 냈는데 지금 여기 90만 원을 갖다가 나누기 12 해보시게 되면 지금 얼마씩이 나오나요? 계산기를 꺼내야겠다. 자, 일단 뭐 한 달치 하기 귀찮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9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올해 지금 몇 개월이 지나갔냐면 5월 달부터 손가락으로 세보면 8개월인데 앞에 1월부터 4월 4개월을 빼는 게 더 빠르겠어요. 손가락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쉬는 게 빠르겠어요. 그냥 4개월 빼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올해 거 비용은 얼마가 돼야 맞느냐면 90만 원 중에서 곱하기 몇 분의 몇 12개월 중에서 12개월 중에서 올해는 8개월 거만 있었죠. 8개월 거 이렇게 계산하면 올해 거의 비용 얼마가 계산되죠? 90만 원 곱하기 8 나누기 12 해보니까 60만 원이네요. 자, 60만 원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올해 거 60만 원이 비용으로 처리돼야 되는데 처음 보험료 납부했을 때 지금 비용으로 처리된 건 90만 원이에요. 즉 나머지 30만 원은 내년도 비용이니까 내년도 보험료 미리 낸 거 뭐라고 쓰기로 했었죠? 차변에 이렇게 해서 선급 비용이라고 쓰기로 했었어요. 3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대변에다가는 보험료 얘를 빼줘야 되죠. 3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1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시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처음 보험에 가입했을 때 이렇게 비용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얘를 갖다가 우리는 비용 처리법이라고 부르고 만약에 얘를 처음 가입하면서 성급 비용이라고 기록을 한다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자산 처리법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해 드렸었죠. 자, 그러면 요 1번 문제까지만 저기 화면에다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12월 31일자로 차변에 선급 비용 써주시고요. 금액은 30만원, 대변에다가는 보험료 30만원 이렇게 빼주시면 결산 문제에서 1번 문제가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2번 결산에 대해서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가지급금 잔액 44,000원은 영업부 직원의 시외 교통비로 지급액으로 판명됐다고 얘기하니까 처음에 가지급금이 남아있는 상태가 있었겠죠. 처음에는 차변에 가지급금 해서 뭐 얼마 금액이 이렇게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대변에다가 현금을 지급했었는데 지금 그 잔액이 뭔가가 맞지를 않아 가지고선 남아있는 잔액이 지금 44,000원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44,000원 있었는데 얘가 이제 가지급금이 뭘로 판명됐대요? 시외 교통비라고 하니까 대변에 있었던 가지급금은 빼주셔야겠죠. 대변에 가지급금 얼마? 44,000원
그 다음에 얘가 시외 교통비라고 하니까 차변에다가는 여비 교통비라고 써야겠구나.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다가 또 안 나와. 이러면 안 되지. 차변에다가는 여비 교통비 이렇게 해서 44,000원 회계 처리해 주시면 이 문제도 해결이 되는 문제가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날짜는 12월 11일, 31일 날짜로 해서요. 차변에 여비 교통비 쓰시고요. 금액은 44,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가지급금 써주시면 돼요. 원래 가지급금은 누구한테 줬는지 거래처 꼭 쓰라 그랬었는데 이 문제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한 용처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거래처는 쓰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까요? 기말 현재 인출금 계정 잔액 50만원을 자본금으로 정리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개인 그 회사에서 그 사장님이 회사의 그 목적이 아닌 개인 목적으로 돈을 가져가게 되면 이 처음에 이렇게 쓴단 말이죠. 우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10만원 현금 내서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하다 그러면은 여기 현금 1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출자라는 뜻은 자본금이 생겼다는 뜻이니까 자본금 10만원 이렇게 10만원을 갖고 영업을 개시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회사의 목적으로 쓰면 계정을 쓰면 되는데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빼낼 때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기록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원칙은 내가 자본금 냈던 거 도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자본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자본금 계정이 좀 흔히 함부로 막 쓰는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정산할 때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회사의 돈을 개인 목적으로 쓸 때는 자본금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쓰냐면 인출금이라고 먼저 써요. 1년 동안에 도대체 몇 번을 가져갈지 모르니까 인출금이라고 하는 임시계정으로 계속 사용하다가 이 인출금을 갖다가 얼마를 가져갔냐면 예를 들어서 3만원 이렇게 가져갔다고 쳐요. 한 번이 아니라 1년 동안 인출금 가져간 금액이 합계 금액이 3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12월 31일 날 여기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기말 현재 인출금 잔액 50만원을 자본금으로 정리하다. 이 말은 인출금은 다 없애주고 자본금으로 대체하란 말이에요. 차변에 자본금 여기 예제를 갖다 따진다면 3만원 이렇게 하시고요. 대변에다가 인출금을 이렇게 없애주셔야 돼요. 이 인출금은 자본계정의 차관계정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1년 동안 돈 빼내갈 때마다 임시계정인 인출금으로 이렇게 기록해놨다가 12월 31일 기말이 되면 이 인출금을 100% 똑같은 금액을 대변으로 상기 처리해서 없애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그만큼을 자본금으로 이렇게 대체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처음에 있었던 자본금 얼마가 지금 빠져나간 상태예요. 3만원이 이렇게 빠져나갔다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요 얘기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할 때는 차변에다가 자본금 50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인출금을 똑같은 금액 이렇게 해서 없애주시면 지금 3번에서 요구하는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12월 31일 날짜로 차변에다가는 자본금 입력하시고요. 금액은 50만원,
대변에다가는 인출금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의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구입하고 비용으로 여기 처음에 이렇게 소모품 샀을 때요. 처음에 이렇게 샀을 때 이를 갖다가 차변에 소모품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얘를 우리는 비용처리법이라고 부르기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냥 소모품이라고 기록하게 되면 얘는 자산처리법 이렇게 기록을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여기 비용 처리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비용으로 금액 소모품비 얼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현금 뭐 얼마 주고 샀겠죠. 자, 근데 기말 현재 소모품비 다 처리했는데 아직 사용하지 않은 소모품이 20만원이 있대요. 이럴 때 기말에 어떻게 회계 처리하기로 배웠었어요. 12월 31일 시점에서 소모품 남아 있다고 하니까 차변에 남아있는 소모품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소모품 20만원 이렇게 기록하고 대변에다가는 그냥 소모품비 비용 20만원 이렇게 차감시켜 주시게 되면 여기서 요구하는 네 번째 문제에 대한 회계 처리가 완성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그대로 또 한번 입력을 해보면 차변에 소모품 쓰시고요. 금액은 20만원 대변에다가 소모품비 해서 20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문제네요. 이건 조회 문제 3문제죠. 10점 나와 있네요. 근데 왜 10점이지? 4점이구나. 자, 6월 30일 현재 유동부채 얼마예요? 물어봤죠? 유동부채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 있어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12월 30일 현재가 아니라 6월 30일 현재라는 건 날짜 보셔서 여기 프로그램에서요. 재무상태표 조회하신 다음에 6월을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유동부채라고 물어봤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요. 부채에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기 유동부채로 표시된 거 있죠. 유동부채 9,500만원이 여기 유동부채네요. 그래서 요 답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기 세무사회 시험 문제에서는 조회 문제 이 세 문제는 여러분이 답안에다가 직접 입력을 하셔야지 돼요. 숫자로.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상반기 중에서 상품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월 비교는 우리 FAT 스마트 A 프로그램에서도 총계정 원장 비교해보면 금방 나온다 그랬었죠. 그래서 상반기 중이라면 1월부터 6월까지예요. 상품 매출이 가장 많은 달, 또 그 금액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얘도 화면에서 총계정 원장 클릭하신 다음에요. 날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 중에서는 상품 매출이라고 그랬는데 상품 매출은 401번이 상품 매출 계정이에요. 조회하시면. 자, 조회 보니까 어떤 달이 상품 매출이 가장 많았습니까? 질문했는데 6천만원 5월달이 제일 많네요. 그래서 월은 5월달 금액은 6천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4월 30일 거래처 오렌지 유통에 외상매출금 잔액 물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거래처가 나오면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스마트 A 프로그램이나 얘나 똑같아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을 클릭하시고요. 기간은 4월 30일 현재라고 했으니까 1월 1일부터 4월 30일 입력하시고요.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이라고 그랬네요. 거래처는 오렌지 유통. 그래서 여기 F2 눌러서요. 오렌지 유통 280번 조회해 보시게 되면 자, 외상매출금 계정에서 지금 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잔액은 320만 원이에요.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3회 지난번에 전산회계 2급 시험 봤던 기출문제 이론하고 실기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할게요.